자, 이번 주는 13주차입니다. 13주차고 보와 박벽 부재의 전단 응력에 대해서 다뤄야 합니다. 지금 이때까지 그런 생각을 해보면 재료의 종방향, 길이 방향, 종방향에 대해서 힘이 들어온 것 다루었었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보면 이제 종방향에 힘이 들어온 것 다루었었고, 그리고 회전이 들어온 토크에 대해서 다루었고, 그 다음에 횡방향에 대한 회전에 대해서 다루었고, 횡방향에 대해서 힘을 준 것을 이제 다루려고 합니다. 그 부분이 이제 보에 들어가는 전단 응력 부분이 되겠는데, 그것을 다루기 전에 지금 우리가 이때 테이블로 보면 지금 마지막으로 들어가 있는 이 전단 응력 V 때문에 만들어지는 이 칸을 채우는 형태가 될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일단 굽힘 쪽에 대해서 지난주에 냈던 문제에 대해서 연습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 내용이 좀 많고, 그리고 13장을 하기 위해서 12장도 좀 다뤄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내용은 조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진행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3장에서 나왔던 1번 문제, 우리가 문제를 1번, 2번 하고 5번, 9번, 11번, 그 다음에 17번까지 이렇게 문제를 냈었죠. 그죠? 그래서 1번 처음부터 보면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커플이라고 하는 게 이제 모멘트겠죠. 커플이 vertical plane에 대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이런 모양으로 모멘트가 주어지면 이 형태는 이런 형태로 휘어지는 모양이 나오겠죠. 모멘트가 이렇게 되면 위쪽이 마이너스가 되고 아래쪽이 플러스가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스트레스 at 포인트 A와 B, 가장 바깥쪽, 그 다음 밑에 쪽. 지금 이렇게 되면 첫 번째로 우선은 모멘트를 정의를 해봅니다. 그래서 모멘트 여기 보면 500Nm니까 그 부호를 생각해 보면 이것은 센터가 플러스 쪽에 올라오겠죠. 그러면 모멘트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의 500Nm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은 두 번째는 이제 중립면을 구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대칭이니까 위아래 대칭의 형태의 모양이니까 중립면은 지금 여기서 보면 이 중심에 놓여 있을 거예요. 여기서 보면 요 위치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립면에서의 I 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 I 값은 이거에다가 빼기 작은 걸 빼면 되겠네요. 전체 I 값은 중립면은 그대로 되어 있으니까 도형에서 바로 구한 거하고 동일한 거죠. 그래서 원의 I 값은 4분의 파이의 C의 4제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의 4제곱 빼기 안쪽 부분은 4분의 파이의 30이니까 15mm의 4제곱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구하려고 하는 C를 구해야 되는데, 첫 번째 C A점. A점은 여기서부터 제일 위에까지니까 C는 20. 그 다음에 B점까지의 B점까지는 C라기보단 Y가 되겠죠. 이것은 Y의 B가 되겠죠. 이것은 C가 되는 거고, C는 가장 먼 쪽까지니까 이거는 A는 이제 20mm가 되는 거고, YB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15mm 돼요. 그래서 이제 응력들 4번에서부터 뭐 응력을 구하면 되니까 시그마 A점에서는 i분의 마이너스 my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에 500Nm 그래가지고 곱하기 y가 20mm. 그리고 이렇게 구한 I 값은 구해보면 85에 0.903에 여기서 보면 마이너스 9승의 미터의 4제곱, 또는 이거를 요 부분을 빼면 곱하기 10의 3승의 밀리미터의 4제곱이 되겠죠. 밀리미터는 13승이니까 3, 4, 12승이 올라가야 되니까 이렇게 보면 85.903 곱하기 10의, 여기서는 밀리미터 단위로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10의
3승 밀리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우고 나면 뉴턴이랑 다 지우고 나면 메가파스칼이 되고, 나머지 부분을 구하면 마이너스에 116.4가 나오네요.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가 돼 있으니까 이것은 압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는 이거는 진짜 부호를 통해서 만든 거고, 실제로는 모양이 이렇게 기울이면 위에 모양이 이렇게 될 거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그럼 B점도 역시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시그마 B는 똑같이 I분의 마이너스 MY에 여기는 A가 들어가고 여기는 B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87.3 메가파스칼.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구핀 문제를 풀 때는 이 5가지를 항상 기억을 해두고, 그리고 첫 번째 우선 생각을 하는 것이, 모멘트도 생각을 하지만 모멘트를 보면서 이렇게 어떤 형태로 변형이 될 것인가를 고민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11번, 2번, 11.2번도 똑같이 A점과 B점이 되는데, 이 문제도 도심이 지금 보면 이 가운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모멘트를 보면 당연히 이것도 똑같이 이런 형태로 기울어지게 되고, 위쪽 마이너스 아래쪽 플러스, 도심 기준으로 보면 시그마 A도 시그마 B도 이 되겠죠. 이 지점에서. 그래서 이것은 구하는 방식이 이제 도형을 이렇게 자르면 1, 2, 3 이렇게 자르면 전부 다가 지금 중립면 위에 올라가 있죠. 그죠? 중립면 상에 다 모두 놓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원래 각각의 도심에서 구한 값, 여기서 보면 1번하고 3번은 같으니까 2배가 되고 이것을 지우면 되겠죠. 이렇게 보면 각각의 12분의 1 곱하기 2배 곱하기 b는 여기서 보면 2, 높이가 1.5, 세제곱 더하기 12분의 1에 곱하기 5만 보면 b는 2고 높이는 2의 4의 5.5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보면 도형을 이렇게 자르면 중립면 상에 있는 거고, 이 도형을 만약에 그냥 단순하게 이 모양만 보고 이렇게 이 모양만 보고 이렇게 잘라서 만약에 1번, 2번, 3번 이렇게 했으면, 그렇게 했으면 2번, 3번은 원래 이 도심에서 하고 전체의 중립면에서 구한 거하고 같이 계산해서 더해야 되겠죠. 이렇게 보면 1번에는 도심에서고 중립면에서고, 2번은 더해져야 되는데 2번은 뭐냐 하면 2번에 이게 두 개가 되겠죠. 두 개가 같으니까 2번만 보면 도심에서 더하기 AD의 제곱으로 만들어 줘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푸는 것이 훨씬 더 편하겠죠. 이렇게 계산해 보면 똑같이 나올 거예요, 아마. 무슨 이렇게 되고, 그럼 여기 이제 1번은 역시 25 KIP 인치인데 모멘트 값이, 이것은 위에 이런 모양이 되니까 이 값은 플러스 값이죠. 그죠? 플러스 값이고, 중립면 여기서 구했고, 여기 3번 구했고, 4번부터 하면 CA 값, YA 값은 여기서부터 절반에서 2 더하기 1.5에 나누기 2가 되는 거고, YB는 여기서부터 여기니까 1.5에 나누기 2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하면 시그마 A와 시그마 B를 얘는 구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부호를 다 미리 쓰면 이 부호에 대해서 인장압축을 구할 수 있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 모양 자체에서 그것을 구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11.5번 나일론이 여기 사이 이렇게 나일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 있고, 더블 스트레스가 이 그레이드 같은 경우에 시그마 허용력이 24.
메가파스칼이면 여기까지 쓸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 I분의 M 지금 C에서 이거하고 똑같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모멘트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구한 I분의 MC 라고 하는 게 이게 시그마가 이것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모멘트는 작다. C분의 I에다가 곱하기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겠죠. 여기서 MZ. 그렇게 될 거니까 이거보다 작아야 되니까 가장 클 수 있는 거는 이 값으로 나오겠죠. 그럼 여기에서 이 모양을 구해야 되는데 이 모멘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온 거고 이번에 중립면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현재는 중심이 돼요. 그러니까 제일 밑에서부터 40만큼 떨어진 지점에 왜냐하면 서로 대칭이니까 이 경우는 3번은 I는 이제 이거 제외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1번, 이게 2번, 이게 어떻게 보면 3번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 중립면에서 I 값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구해야 되니까 이렇게 보면 이거는 1번에다가 빼기 2번에다가는 곱하기 한 거를 빼면 되겠죠. 이건 다 자기 도심에서 위치해서 바로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거는 12분의 1 곱하기 B 100 곱하기 H 80 이거는 이렇게 된 거, 이거는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된 게 똑같으니까. 그죠? 세제곱 빼기 여기서 보면 원의 I 값은 4분의 파이 여기서 보면 반지름이 25 이렇게 되겠죠. 전체 밀리미터의 4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니까 3.9599 곱하기 10의 6승 밀리미터의 4제곱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 그냥 이제 계산을 하면 되니까 계산을 하는데 최대값 C는 최대값은 여기서부터 가장 먼 곳 여기거나 여기가 되겠죠. 그럼 40mm가 될 거고 그러면 MZ는 4제곱이 되고 밀리미터 제곱에 뉴턴 이렇게 하면 뉴턴의 밀리미터 또는 뉴턴의 미터가 되면 이게 지워지면 되니까 뉴턴의 미터가 되면 이게 하나가 지워지면 되고 이게 맞아 다 지울 거면 킬로뉴턴 미터가 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구하면 2.38 자 다음 11.9번 봅시다. 11.9번 보면 보가 놓여져 있고 모양이 이렇게 T자가 뒤집어진 모양이 되어 있고 그랬을 때 맥시멈 텐사일하고 컴프레시브 스트레스를 구해라. 포션 BC 사이에 BC 사이에 걸리는 지금 모멘트를 구해야 되겠죠. 모멘트하고 전단력이 다 있는지 봅시다. 두 개가 같이 있으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에다 이렇게 라인을 쭉 꺼야 되겠죠. 이거 사이에 걸리는 모멘트나 전단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르면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서 15니까 똑같이 여기도 15 KIPS로 킬로파운드로 올라가고 있겠죠. 그럼 여기에 15 S고 여기에 15가 내려왔고 아래쪽 V 위쪽 M으로 쓸 거예요. 우리가 모양을 정의를 이쪽을 이쪽을 양으로 쓸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12장에 가서 이것을 다시 하게 될 건데 이렇게 정의를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X고 여기까지는 지금 40이죠. 그죠? 그렇게 돼 있으면 그래서 뭐냐 VX라고 하는 거는 V는 이거 사이에서 지금 평행이 되니까 15니까 0이 되니까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모멘트만 따져보면 모멘트는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합이 0이다
하고 쓰면 되니까 요점 기준이니까 이거는 이쪽으로 돌리죠. 이쪽으로 마이너스에 15 KIPS에 곱하기 X만큼.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돌리겠네요. 같은 쪽으로 더하기 15 KIPS에 곱하기 여기서부터 40만큼 뺀 게 나머지 거리 X인 거고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 있는 모멘트 합이 0이 되죠. 그러면 여기 있는 EX하고 EX가 지워지네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그러면 모멘트는 15 KIPS 곱하기 여기 나와 있는 40인치. 그죠? 그럼 600 이렇게 되겠네요. 모멘트가.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 포션 빔 BC에서는 뭐냐면 전단력은 없어요. 0이고 모멘트는 굽힘이죠. 눌러보면 굽힘 모멘트는 지금 600 kps의 인치 단위만큼 걸려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지금 이 m이니까 이걸 지금 1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모멘트를 구했죠. 그죠? 모멘트를 구했는데 지금 이렇게 힘이 작용을 하면 보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요 BC 사이는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BC가 보면 위쪽은 마이너스, 아래쪽은 플러스. 그럼 이렇게 만드는 모멘트가 나타날 거예요. 이 모멘트가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모멘트가 지금 여기서 보면 양의 값이 나왔죠. 그죠? 근데 모멘트 내가 이쪽을 양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쪽 잘랐으니까 이게 여기 있는 거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모멘트가 이렇게 생긴 거고 이게 생긴 거고 당연히 위쪽이 마이너스 변형, 아래쪽이 플러스 변형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1번 모멘트는 이거는 위쪽에 놓이게 되니까 플러스 600 KIPS의 인치가 될 것이고 2번은 이제 중립면을 구해야죠. 그럼 이 모양이니까 지금 이것은 잘라야 되겠네요. 자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잘라서 1번과 2번이다. 2번이다. 1번과 2번이다 이렇게 잡았다고 하면 중립면 구하는 거는 이렇게 돼 있다 그랬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테이블로 쓰면 된다고 했으니까 1번, 2번 다음에 합 AI, YI, AI, YI 이게 곱한 게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거 보면 9 곱하기 2 18인 거고 이쪽 2번에 보면 3 곱하기 6 18인 거고 합은 36 이거고 Y 바로 보면 자 여기서부터 제일 밑에서부터 Y로 잡읍시다. 그러면 제일 밑에서부터 잡으면 1번은 플러스 1 이렇게 있고 2번 같은 경우는 이게 3이니까 플러스 5인 경우에 있어요. 그러면은 18 곱하기 1이고 18 곱하기 5가 되니까 18 곱하기 6이 될 거고 이건 36 곱하기 3이 되겠네요. 따라서 yi는 36분의 36 곱하기 3이 되니까 3인치만큼 제일 바닥에서 위쪽으로 올라가 있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여기에 되는 데가 뉴트럴 서피스 중립면 세 번째 I 값 I의 1번 더하기 I의 2번 하면 될 것이고 근데 I 1번은 1번 요거의 I니까 1번의 중립면에서 도심에서의 I 값에다가 A1, D1의 제곱이 될 거니까 1번 같은 경우에는 12분의 1 곱하기 B가 9 곱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면적 18 곱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고 요 위에 지금 1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이 있고 1이니까 2의 제곱이 되는 거고, i2는 i2 프라임 더하기 a2 d2의 제곱이 될 거고, 그래서 i2는 요거니까 1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높이 6의 세제곱 더하기 18 곱하기 d, 여기서부터 3까지 올라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3까지. 근데 그럼 요 사이가 1이니까 여기 올라가 있으니까 요까지 거리는 2가 되겠네요. 2의 제곱. 그래서 i를 구하면 이게 지금 78이고 이게 지금 126이에요. 그러면 i는 지금 204. 제곱. 그래서 지금 맥시멈 텐사일 같은 경우 C의 텐사일 여기니까, 위치가 지금 여기니까 파란색으로 보면 지금 도심이 어딨냐 하면 중립면이 어딨냐 하면 여기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지금 여기가 1만 나왔으니까 여기는 5고 여기서 아래쪽은 3이에요. 그러니까 위쪽은 마이너스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가 걸리겠죠. 그러니까 텐사일은 아래쪽, y가 뭐냐면 마이너스 여기서부터 3일 때, 여기 컴프레션은 어디에 있냐면 y가 여기서부터 여기 1만큼 올라가 있으니까 플러스 5일 때, 밀리미터가 아니고 인치죠. 이렇게 나면 시그마는 i분의 mc가 되니까 요거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장일 때는 위쪽에 마이너스 위치에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여기 지금 아래쪽이 되겠죠. 아래쪽 부분이 되니까 마이너스가 들어가지고 이렇게 계산해주면 8.82 KSI. 이때는 이게 지금 텐션이 될 거고 이게 지금 바텀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시그마에 여기는 탑이 될 거고 여기는 컴프레션이 될 거고 탑 위치가 될 거예요. 똑같이 이걸 집어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14.71 KSI로 정의가 되네. 그래서 풀이 과정은 지난번하고 똑같은데 여기서 이 문제에서는 다만 이 부분이 필요한 거죠. 여기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만 잘 계산을 해주면 되니까 이거는 자유물체도니까 잘라주면 돼요. 잘라주면 되고, 그 다음 11번 문제. 그럼 11번 문제에서는 똑같은데 BC 사이니까 여기를 잘라요. 자르면 이 지금 양쪽 대칭이니까 20이고 20 대칭이니까 여기에서 지금 25. 지금 양쪽 대칭으로 딱 돼 있어야지만 BC 사이에 모멘트만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아니면 수직력도 작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아래쪽 V, 위쪽 M이라고 합시다. X고 25. 그럼 아까 전처럼 25, 25니까 전단력은 0이 될 거예요. 그래서 모멘트 평형을 보면 25, 이 밖에 있는 25는 이 점 기준으로 보면 시계 방향 마이너스 25 곱하기 x. 그래서 여기까지니까 더하기에는 x 빼기 요거만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해야 되니까 얘는 x 빼기 20. 쉽죠, 그죠? 이렇게 되고, 나머지 더하기 m이 0이 되니까 이렇게 없어지고, 모멘트는 넘어가면 되니까 500.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1번이 되는 거죠. 이렇게 누르면 모양이 이렇게 될 거니까 이런 형태가 되고, 이런 형태가 되고, 이 모양을 보더라도 이게 양의 값이 나왔으니까 모양이 이 모양이 되고,
이 모양에서의 값이니까 이런 모양이 되고 같은 형태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2번 중립면. 지금 모양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경우는 지금 케이스를 보면 1번, 2번, 3번. 제일 밑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되니까 1번, 2번, 3번. 지금 모양이 다 똑같아요. 풀이 방법이 다 똑같아요. 지금 같은 형태로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걸로 그대로 익혀서 이렇게 해서 익히면 틀리지 않으니까 1번 경우는 8 곱하기 1 이고 2번 같은 경우에는 1 곱하기 6 3번 같은 경우 1 곱하기 18이 되네. 그죠? i는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했으니까 1번은 여기서부터 1 더하기 6 더하기 0.5 7.5 제일 밑에서 보고 있을 거니까. 아니면은 조금 더 쉽게 할 거면 계산상에 쉽게 맞출 거면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어차피 계산기가 있으면 관계없긴 한데 요 위치 밑에서 0.5인치 올라가 있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 볼게요. 그럼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6이고 0.5, 0.5니까 1이니까 7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여기죠. 그러니까 3이니까 여기는 3.5. 4번 같은 경우, 여기 이제 3번 같은 경우에는 자기 위치에 있으니까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0이 되고, 56이 되고, 동시에 21이 되고, 그러면 77이 되고, 따라서 y반은 77 나누기 18이 될 거예요. 77에 18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4.28이네요. 4.28. 그럼 제일 밑에 쓰니까 그러면 따라서 바닥에서부터 쓰면 여기 0.5가 더해지면 되겠죠. 그럼 4.78 인치가 올라가 있는 지점에서 중립면이 있을 거예요. 3번은 이제 i값. 지금 보면 중립면이 어디에 있냐 하면 4.78 여기 지금 4고 4.78 여기 약간 위쪽 여기쯤 있을 거예요. 제일 밑에서부터 제일 밑에서부터는 4.78이 되는 지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나면 i1 더하기 2 더하기 3가 될 건데 i1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보면 i1의 도심 더하기 a1 d1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12분의 1에 8 곱하기 1의 세제곱이죠. 1번만 보면 더하기 면적은 8 곱하기 여기서 4.78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야 되겠네요. 제일 밑에서부터 이게 1이니까 3.78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78이에요. 그럼 2.22가 되겠네요. 그럼 2.22에 더하기 0.5 제곱 인치 내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i2 같은 경우에는 제곱하면 12분의 1 곱하기 폭 1 곱하기 높이 6의 세제곱 더하기 ad제곱 곱하기 여기 지금 원래 여기까지가 3이 원래 위치가 있죠. 그죠? 여기가 3이니까 여기서부터 3이니까 여기서부터 3.78이니까 0.78 제곱이 될 거고 이게 i2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i3는 요 밑에 보니까
i3의 프라임 더하기 a3 d3의 제곱 1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높이 1의 세제곱 더하기 면적 4 곱하기 여기 이 도심에서부터 제일 밑에까지 4.78이니까 여기서 0.5만큼 빼면 되니까 4.28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다 구하면 i 값은 계산기 여러분 써서 구해보면 155.16인치의 4제곱이 돼요. 이게 지금 i 값이 되고, 그러면 맥시멈 구하는 게 맥시멈 역시 텐사일 하고 컴프레시브가 될 거니까 4번 넘어게 4번에서는 C 값 구해야 되니까 C에 지금 보면 텐사일이 걸리는 데는 어디냐면 제일 밑에 쪽. 그럼 여기서부터 제일 밑에 쪽. 그럼 이거네요. 그죠? Y 값이 마이너스 4.78 인치 되는 데 있고, C의 컴프레션은 여기가 아니고 이 안쪽이죠. 위쪽이죠. 그러면 Y는 4.78에서 여기서부터 여기 제일 위에까지니까 전체에서 4.78을 빼도 되겠네요. 그죠? 전체에서 8 빼기 4.78. 아니면 여기서 2.2에다가 1 더하면 되니까 3.2. 플러스 값이고, 그래서 5번에는 시그마 텐션이다라고 하면 여기도 지금 텐션인 경우에는 C 여기 지금 나와 있고, 텐션이니까 아래쪽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모멘트는 여기서 구했었고, 곱하기 C는 아래쪽. 이제는 지금 이게 마이너스죠. 그죠? 이렇게 C가 아니고 원래의 공식대로 쓰면 이렇게 되니까 쓰고 I 값 155.16.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나머지 계산은 그냥 하면 되니까 이렇게 구하고 17번 같은 경우에는 같은 방식으로 풀이를 하면 돼요. 같은 방식으로 풀이를 하면 되는데, 여기서 다만 차이는 뭐냐면 17번 같은 경우에는 allowable stress가 주어지는 게 뭐냐면 텐션에서는 120, 150의 컴프레션에서는 100이요. 이거의 텐션에서는 뭐냐면 120, 그리고 허용력에서 지금 압축으로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150 메가파스칼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모멘트가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가장 큰 M인 거죠. 어쨌든 이런 형태가 되면 이것이 모양이 이렇게 나올 거니까 이렇게 나올 거예요. 모멘트가. 그러면 여기서 인정이 되고 여기서 압축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뭘 넣으면 안 되냐면 120 메가파스칼이 넘으면 안 돼요. 여기는 뭐보다는 커야 되냐면 마이너스 150 메가파스칼보다는 크기로 보면 더 작아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부호로 보면 좀 커야 되는 거고, 여기서 부호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작으면 되겠죠. 부호는 그대로 두면. 자, 이렇게 되면 이 문제도 지금 보면 이제 첫 번째는 모멘트를 구하기예요. 그럼 두 번째는 중립면을 구해야 되겠죠. 중립면은 보면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네요. 그죠? 이렇게 보면 1번, 2번 합이 있는 거고 AI, YI, AI, YI. 1번 같은 경우 전체 48 곱하기 2니까 96 이거고, 2번 같은 경우 마이너스로 놓이고 36의 제곱, 36의 제곱, 여기는 48의 제곱에 곱하기 2배 이렇게
이렇게 낫겠네요. 48의 제곱에 곱하기 2배. yi는 위치로 보면 제일 밑에서 기준으로 놓고 y를 본다라고 하면 이 전체로 보면 여기니까 전체로 봤을 때는 여기는 48이 올라가 있는 거죠. 아니면 계산하기 쉽도록 자 여기다 두지 말고 처음 위치를 여기다 둘 거예요. 이 위치에다가 y를 두면 0이 되겠죠. 원래 위치니까. 2번 같은 경우는 여기 내려오니까 마이너스에 지금 얼마 내려오냐면 여기서 18까지 내려오면 되겠네요. 그럼 이건 0.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구하면 48의 제곱 빼기 36의 제곱 1008 48의 제곱의 2배 그러면 여기 2배가 있으니까 3312인 거고 밑에는 36의 제곱 곱하기 18 23328만큼 위쪽인 거예요. 여기는 23328인 거고 따라서 y바는 뭐냐면 여기 3312 그러니까 7.04 그럼 위쪽이죠. 그럼 여기서부터 7.04 떨어진 곳이 보면 이게 중립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밑에서부터 표기를 하면 더하기 48이니까 제일 밑에서부터 보면 55.04 따라서 제일 밑 또는 바닥에서 바닥 기준으로 보면 55.04mm 위쪽에 중립면이 있다. 3번은 i값 값인데 이거는 지금 보면 1번의 i에다가 빼기 2번의 i를 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1번에서의 i는 뭐냐면 1번에서의 i의 중립면에서 도심에서 더하기 a1, d1의 제곱 항상 이런 식을 쓰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면 잘 안 틀리니까 전체 1번 이 전체니까 1번은 이 전체가 되니까 1번은 12분의 1 곱하기 b가 48 곱하기 높이가 96 제곱 더하기 a는 48의 제곱 곱하기 2였죠. 이게 면적. 그 다음에 d는 지금 보면 여기인데 위에서 7.04만큼 위로 올라가네요. 위치가. 그러면 7.04의 제곱이 되겠죠. 이게 I1. 이게 I1이 되고 I2는 보면 조그만 거니까 I2의 도심에서 이렇게 프라임 찍어 놓은 거는 이거는 도심에서라는 거예요. 도심에서. 더하기 A2, D2의 제곱. 도심에서 보면 여기니까 요거에서 도심이니까 12분의 1 곱하기 36 곱하기 36의 세제곱 더하기 A는 36의 제곱 곱하기 D는 여기서부터 이 7.04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7.04에다 더하기 여기까지 18 내려오면 되겠네요. 7.04 더하기 18만큼 내려온 거에 제곱 따라서 이렇게 구하면 I 값은 이걸 두 개를 빼야 되죠. 그죠? 빼야 되니까 빼고 나면 2.815 곱하기 10의 6승 밀리미터의 4제곱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 모양이니까 가장 텐션이 큰 쪽은 위쪽, 가장 작은 쪽은 아래쪽. 그래서 보면 이 4번에서 보면 진짜 텐사일만 일단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시그마는 I 2.825 곱하기 10의 6승의 밀리미터의 4제곱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I분의 MC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M이 주어져 있고 곱하기 C
위치가 뭐냐면 여기서부터 가장 먼 쪽, 여기서부터 이 중립면적이 가장 먼 쪽까지니까 48에다가 7.04를 빼면 되겠네요. 4를 빼면 되고, 저 플러스고, 지금 모멘트가 이런 모양이니까 모멘트가 지금 마이너스 값일 거예요. 이렇게 보면 모멘트가 마이너스 값일 거고, 어쨌든 이게 텐사일은 뭘 넣으면 안 되냐 하면 120MPa를 넣으면 안 돼요. 그럼 여기서 모멘트를 구해보면, 모멘트는 이게 보니까 아마 더 모멘트를 구할 수가 있을 거고, 자, 부호를 보기 위해서 여기에서 이미 모멘트가 아래쪽에 마이너스로 했으니까 크기만 보려면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넣읍시다. 그러면 이게 플러스가 될 것이고, 모멘트가 보다 작다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8.25 곱하기 10의 3승 뉴턴 미터보다 작다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10 곱하기 2.825의 6승 나누기 48 빼기 7.04 하면 8.25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하나,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첫 번째 텐살인 거고, 두 번째 이제 컴프레션일 때는 컴프레시블 때는 시그마는 여기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m인 거죠. 마이너스는 원래 들어가 있으니까. 밑에는 2.815 그대로 곱하기 10의 6승 제곱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니까 여기서부터 제일 아래쪽, 제일 아래쪽에서부터는 마이너스 55.04. 이게 지금 뭐보다 더 커야 되냐면 마이너스의 150MPa보다는 커야 됩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풀면 모멘트가 뭐보다 작게 나오냐 하면 이게 지금 두 개 플러스 되고 부호가 바뀌고 이게 이렇게 되겠죠. 부호가 반대로 될 거고 곱해주면 7.67 곱하기 10의 3승 뉴턴 미터. 그래서 이거하고 비교해 보면 이 값이 답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7.67 따라서 7.67 킬로뉴턴 미터가 쓸 수 있는 최대 모멘트 값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복습 부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풀이에 이어서 13장에 있는 보아 박벽 부재의 전단 능력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음에 보면 12장이 있어요. 12장. 다시 보죠. 12장의 힘을 받는 보의 해석과 설계 부분을 조금 일부를 다루어야지만 13장의 그 보아 박벽 부재의 전단 능력을 좀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도하는 부분에 들어가는 식 때문에 우리가 지금 12장을 조금 다룰 거예요. 근데 12장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건 아니고, 지금 조금 전에도 했듯이 지금 앞에 이 문제에서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에 이렇게 보면 보가 있는데, 여기에서 하중을 받으면 이 내부에 전단력과 모멘트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보면 우리가 여기서 모멘트를 구했었죠. 이 상태에서 조금 전에도 우리가 보면 조금 전 상황도 보면 지금 이 모양을 보면 보가 있고, 여기에 지금 받침이 있고, 위쪽에서 같이 25 kips로 하중을 받고 있을 때, 그럼 이 위치에 이 부분에서의 지금 우리가 뭐를 구했었냐면 전단력하고 모멘트가 얼마인지를 구했었어요. 조금 전에 문제에서 보면.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하중이 되는 거고, 이런 구조물이 우리가 보가 되는 거죠. 보. 그래서
일단 보라고 하면 요 이야기를 잠깐 앞에 서론 부분에 잠깐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12장 쪽에서 보면 보라는 정의가 있는데 이게 보가 빔이라는 거죠. 보를 영어로 이야기하면 빔이 되고, 그래서 직선으로 된 등단면 부재로 수직으로 받는 하중을 지시를 한다. 그래서 보는 이런 직선으로 되어 있는 형태인데, 여기서 등단면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의 단면하고 여기에서의 단면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등단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쪽 길이 방향에 대해서 단면이 일정하다. 단면이 동일하고, 그래서 이 보의 수직으로 내려오는 이런 횡하중이죠. 횡하중을 지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의 이쪽 길이 종방향에 대비해서 횡방향으로 들어오는 하중을 지지하는 것을 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종방향으로 들어오는 하중을 그대로 압축으로 지질하게 되면 걔를 기둥이라 그래요. 기둥으로. 이 경우는 보통 이제 압축일 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종방향으로 서 있지만 횡방향으로 들어온 것만 고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횡방향으로 들어오는 휨과 이게 횡방향으로 들어오는 이게 회전에 대한 하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횡방향으로 들어온 이 회전이 아니고 이제 직선 운동에 대한 하중, 즉 전단, 휨과 전단만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보가 이렇게 있으면 보의 이쪽 방향이 횡방향이니까 횡방향에 들어온 힘과 보에 들어오는 이런 회전만 작용을 한다. 그래서 이 내부에는 휨과 역시 전단이 발생한다. 내부에도 모멘트하고 전단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보를 다룰 때는 이쪽 종방향, 보를 다룰 때는 종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는 축방향 하중, 그리고 축방향의 비틀림들은 고려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에 의한 응력들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보에 작용하는 하중은 결과적으로는 이런 집중하중, 횡방향으로 들어오는 집중하중하고 횡방향으로 들어오는 분포하중이 있겠죠. 이 한 점에 작용을 하게 되는 집중하중, 그리고 넓게 면적으로 단위 길이당 작용하는 하중. 이거는 이제 함수가 될 수도 있고, 일정하게 되면 이제 등분포 하중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 들어오는 모멘트도 가능해요. 이렇게. 그래서 횡방향으로 들어오는 휨과 전단력이 작용을 하는 것을 보라고 하고, 그래서 뭐 보에 대한 구분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이렇게 나누곤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보, 지금 여기도 보면 이 보가 종방향으로 이렇게 서 있는데 횡방향으로 들어온 하중이 있을 때 이러한 하중을 지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이제 빔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전까지 이제 빔이라고 해서 용어를 다 쓰고 있었는데 실제 정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이 종방향으로 들어오는 이 하중을 보통 지지를 하게 되는, 종방향으로 들어오는 이제 종방향 하중이죠. 종방향 하중이면 우리가 그동안 이야기하기는 이제 액셜 로드 또는 액셜 포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종방향으로 들어오는 이런 하중, 종방향으로 들어오는 이런 하중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형태를 우리가 로드라고 그래요. 로드라고 부르는 거고, 이게 세로로 세워진 채로 종방향으로 들어오는 압축 하중을 지지를 하게 되면 위에 거 이건 봉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거는 칼럼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기둥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하중에 지지하는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이게 사용처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이름들이 이렇게 조금씩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종방향으로 들어오는 특히 이러한 회전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토크라는 거였죠.
토크를 지지하는 것들은 종방향으로 들어오는 이게 토크를 지지하는 형태들은 우리가 보통 이제 샤프트라고 부르고 이거를 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축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제 횡방향으로 들어오는 애들 중에서 보통 이런 같은 하중하고 모멘트를 같이 받는 이런 형태, 지지하는 형태들을 우리가 빔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빔. 그리고 이제 이건 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그래서 샤프트이기도 하고, 물론 메인이 주된 영향이 이라는 거고, 이게 섞여서 당연히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되게 이제 이름으로 이렇게 많이 구분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다루는 거는 보잖아요. 그죠? 보 중에서 휨을 받는 모멘트를 받게 되는 보에서의 해석과 설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해석한다는 건 계산한다는 거고, 설계는 이제 단면 같은 거를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중에 의해서 전단력도 생기고 휨 모멘트도 생기는데 12장에서 전단력은 아직 배우지 않았으니 휨 모멘트에 의해서만 풀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보라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가 이렇게 돼 있으면 보에 당연히 하중이 들어오게 되고 그럼 어떤 특정 부위에서 모멘트와 전단력이 다 있게 될 건데, 이 중에서 모멘트만 고려를 해서 보를 설계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모멘트가 있게 되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 최대값은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맥시멈은.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보에서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여기서 등단면을 쓴다고 했었어요. 등단면을 쓴다는 거는 단면이 일정하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썼을 때 이게 지금 단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모든 위치, 이 각 위치에 따라서 다 단면에 대한 영향이 동일하고, 그렇게 되니까 이 모멘트가 결국 뭐냐면 모멘트가 최대가 될 때 응력을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런 형태에서는 모멘트가 조금 전에는 여기가 이제 크게 나왔었는데 여기하고 여기가 모멘트가 달라요. 그래서 보의 이런 X방향의 위치에서 모멘트가 가장 크게 되는 곳을 구해서 그 값을 기준으로 해서 응력을 계산하고 그걸 기준으로 해석하고 설계해라 라는 게 12장이에요. 근데 이제 13장이 되면 이 전단도 구하게 돼요. 그래서 이 전단 때문에 발생되는 응력도 같이 고려를 하게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중에서 여기에서는 12장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12장에서는 무엇을 주로 다루냐 하면 그러면 보에서라고 하는 거는 위치에서 그러면 이거의 최대값을 어떻게 구할 거냐, 이것의 최대값은 얼마고 이거의 위치는 어딜 거냐라고 하는 거를 구하게 돼요. 왜냐면 이야기했잖아요. 보에서 해석과 설계하는데 우리는 모멘트만 적용하면 이 값만 구하면 되는데 여기서 등단면 보라고 했으니 이거는 일정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일정하고 그러면 이게 최대일 때 응력이 최대일 거죠. 그래서 이 값이 우리가 어떤 주어진 허용 응력보다 작으면 보가 안전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모멘트가 최대가 되는 값이 어디냐, 그러면 이 모멘트 대비해서 그러면 S를 어떻게 결정할 거냐, 모멘트 대비해서 응력이 얼마일 거냐라고 계산하는 것이 해석 과정이고, 설계 과정은 그러면 우리가 주어져 있는 이런 하중에서 모멘트가 최대가 얼마가 되고 재료가 얼마까지 버틸 수 있으니 그러면 S는 얼마를 선정을 할 거냐, S를 선정한다는 건 결국 I하고 C를 선정하는 거니, 이렇게 되면 결국은 단면의 형상을 결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모멘트의 최대값을 찾는 게 12장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X의 위치에 따라서 모멘트가 계속 바뀌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11장에서는 완전히 순수 휨만 다루었기 때문에 모멘트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위치를 찾은 거예요. 근데 12장에서는 보에 따라 이게 위치가 달라질 거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서 구했던 모멘트는 500으로 일정하지만 500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x라는 게 사라졌잖아요. 일정하지만 우리가 여기를 잘랐다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x라고 하면 이렇게 v하고 m을 쓰면 이렇게만 자유물체도 안에 있겠죠. 그러면 v는 요거하고 합쳐서 평행이 되니까 25 킬로파운드로 일정할 거고, 모멘트로 보면 여기 기준으로 보면 이건 없어지니까 요게 이쪽으로 돌겠죠.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보면 반대니까 마이너스의 25 곱하기 x 더하기 m이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m은 25m은 이렇게 보면 이제 25x가 되는 거예요. 25x가. 자, 이렇게 보면 모멘트라고 하는 건 이 길이 방향에 따라서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크고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크고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큰 거죠. 그래서 20이 됐을 때 얼마냐 하면 이게 20이 됐을 때 얼마냐 하면 5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00이 되고 여기에서는 0이었다가 여기까지 오면서 500으로 쭉 커졌다가 여기서 이거 사이에서는 500으로 일정하잖아요. 쭉 일정하다가 여기서는 이렇게 또 내려갈 거예요. 반대 대칭이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가 대칭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긴 것이 보 안에 있는 모멘트가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보로 보면 보의 위치에서 모멘트가 가장 큰 곳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일정하게 동일하죠. 그러면 응력은 여기에서 가장 크게 나온다는 거겠죠. 그와 반대로 또 이런 전단력을 구해보면 전단력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x라고 놓고 구했는데 여기에서는 상수로 25로 일정하잖아요. 그럼 전단력은 여기서 25로 일정해요. 전단력은 이렇게 보면 전단력만 보면 전단력을 구해보면 전단력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5로 일정해요. 지금 25로 일정한데 여기가 되고 나면 아까에서 계산해보면 여기에 25가 있고 요 25가 있어서 이렇게 25가 있으니까 여기서 전단력 V는 0이 되죠. 여기서는 쭉 이렇게 0이 되는 거예요. 이 구간 동안은 0이 되어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구간으로 넘어오면 이렇게 잘라놓고 보면 25가 두 개 내려오고 25가 하나가 올라가니까 내려가는 쪽에 하나 마이너스 25가 있겠죠. 그래서 전단력도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전단력을. 그래서 이렇게 이 x에 따라 전단력을 그려놓은 것이 전단력이 이제 shear force니까 shear force 보통 다이아그램이라고 부르고 이제 이걸 SFD라고 많이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있는 파란색으로 만들어진 굽힘에 대한 것들은 뭐냐 하면 얘는 밴딩 모멘트 다이아그램이 되겠죠. 그래서 BMD라고 하고 이거는 굽힘 휨 모멘트도 이렇게 되죠. 이거는 전단력도 이렇게. 그래서 이 휨 모멘트도와 전단력도를 그리는 것이 주로 12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보의 해석 방법만 잠깐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보의 해석 방법은 지금 하듯이 똑같아요. 첫 번째 자유물체도를 그린다. 평형식을 적용을 한다. 그래서 자유물체도는 하중이 변화되는 모든 구간별로 그림을 그려야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하중이 있으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 구간에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이쪽 부분만 자유물체도로 이렇게 가지고 오고 나면 이렇게만 보면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x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다 동일한 형태를 띠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만 그리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기서 분포하중이 있고 집중하중이 있고 집중하중이 있고 여기도 역시 집중하중이 될 거고, 이제 자유물체도 상황에서 보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보면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 구간 다를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변하고 있으니까 여기를 자르던 우리가 어떤 x라는 걸로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하중이 끝났기 때문에 여기 달라질 거고, 집중 하중이 들어왔으니까 여기 위치에 달라질 거고, 집중 하중 들어왔으니까 여기 위치에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하나, 둘, 셋,
네 군데에 대해서 네 개로 분할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자 이것만 정의를 하고 갑시다. 자 여기에서 지금 이제 하중 변하는 위치까지 이제 다 정하기로 했던 거고, 여기에서 지금 필요한 거는 요 모양이 하나가 필요하고, 우리가 그리려고 하는 게 여기에서부터 보에서부터 여기서 여기까지 구간이 x로 변함에 따라서 이러한 전단력과 여기 보 사이에 들어있는 전단력하고 보에 들어와 있는 모멘트들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 두 개 이해를 해주시고, 자유물체도 하고 평형을 식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다. 그래서 이건 아까 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멘트가 모멘트 값을 알게 되면 우리가 시그마는 s분의 m이 되니까 단면 탄성계수인 s를 이용을 해서 이 값이 균일 단면보 등단면보에서 이 값이 상수이기 때문에 응력을 구하는 것은 모멘트를 구하는 것과 어떻게 보면 계산이 동일하게 되는 거고, 휜 모멘트의 최대점을 찾고 그 크기를 찾아야 된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모멘트도 어떤 x의 함수가 되는 거고, 전단력도 x에 대한 함수로 될 거예요. 그래서 모멘트에 대한 그림은 BMD, 전단력도에 대한 그림은 시어 포스 다이아그램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멘트를 결정하면 응력을 알고 S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말했던 설계의 관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부호를 우리가 일단 제일 먼저 정해야 돼요. 부호 규약이 있는데, 자, 부호 규약에서는 재료가 왼쪽, 자, 재료가 왼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고 단면이 오른쪽 끝, 단면이 오른쪽 끝단에 놓이게 되면 전단력은 내려가는 것이 플러스, 모멘트는 위쪽으로 구부리게 하는 것이 플러스로 우리가 정의하기로 약속을 합시다. 이게 약속의 약속. 다른 일부 다른 책에서는 다르게 정의를 하기도 해요. 근데 다르게 정의하기도 하는데, 제가 강의하는 거는 이 비어책에서 정의한 방법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저는 이대로 약속을 그대로 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보에서 지금 이쪽을 잘라서 이렇게 본 건데, 만약에 이쪽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 보면 재료가 어디에 있냐 하면 오른쪽에 있죠. 그러면 단면이 왼쪽에 있겠네요. 그죠? 단면이 왼쪽에 있으면 부호의 규약은 V, 이때 이제 프라임으로 쓰면서 위로 올라가고 모멘트는 이쪽으로 구부리게 돼요.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 두 개는 지금 보면 작용, 반작용으로 서로 상쇄가 되게, 이 값도 지금 보면 이렇게 돌아오는 거니까 이거와 이것도 서로 상쇄가 되도록 정의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주어진 힘에 대해서 재료가 왼쪽에 있으면 아래쪽으로 V, 재료가 오른쪽에 있으면 위쪽으로 V, 모멘트는 위쪽, 이런 공률들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거고, 이쪽 반대쪽에는 이제 이렇게 되면 이쪽은 이제 같은 쪽으로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죠? 모멘트가 이렇게 구부러지면 이렇게 될 거고, 여기도 이 서로 작용 반작용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같은 쪽으로. 이건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 이건 이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이렇게 서로 작용 반작용으로 항상 놓이도록. 그래서 모멘트는 우리가 했지만 방향 위치보다는 이쪽 방향으로만 맞춰주면 되고, 전단력은 재료가 왼쪽에 있을 땐 아래쪽. 그래서 우리가 항상 왼쪽에서부터 항상 그려올 거예요. X를 이렇게 그려올 거예요. 왼쪽에 좌표를 0을 놓고 X를 플러스 값으로 해서 그려올게 될 거니까, 전단력은 항상 아래쪽으로 V, 위로 M 이렇게 그리는 식으로 항상 약속을 해두면 돼요. 그래서 요 규약을 안 다음에, 자, 그래서 조금 전에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이 그러니까 보에 있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보의 길이 방향에 따라서 모멘트와 전단력의 분포를 구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보니까 이것과 이것에 보니까 관계가 있더라라는 것을 알게 돼요. 식관의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그래서 하중과 전단력과 휨 모멘트 사이에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것을 일단 자 여기서 한번 유도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관계식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보가 A에서 B까지 이렇게 쭉 놓여져 있어요. 보가 이렇게 쭉 놓여져 있고 여기가 A, 여기가 B 포인트고 우리가 이런 분포 하중들이 임의로 이렇게 쭉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보 위에서 그렇게 되고 그때 거리 x까지의 위치가 C가 되는 거고 거기서 델타 X만큼 떨어진 위치가 C'이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리고 어느 또 다른 구간이 되는 D점이 있다라고 봅시다. 그래서 C점과 C'점 사이에도 이런 분포 하중이 계속 작용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프리바디 다이어그램, 이제 자유물체도를 그려보자는 거죠. 물체도를 그리면 여기서 C하고 C'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여기가 C가 되고 여기가 C'이 되고 그러면 이게 재료가 왼쪽에 있으니까 이쪽은 아래쪽 V가 기준이 되겠죠. 근데 재료가 이쪽으로 있으니까 전단력은 오른쪽 위로 가는 게 플러스가 되겠죠. 이 값이. 자, 근데 X만큼 올 동안에 전단력이 V가 있고 모멘트가 M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런 분포 하중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값들이 지금 이야기에서는 변화가 되겠죠. 여기서 1로 넘어오면서 변화가 될 거예요. 변화가 될 건데 그 변화를 C'에서는 V 더하기 델타 V만큼 증가할 것이고 모멘트도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모멘트 더하기 델타 M만큼 변화를 할 거라고 쓰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요 사이는 굉장히 짧기 때문에 어떤 이 W가 델타 X 있는 동안에 일정하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분포하중으로 보면 이건 분포하중이니까 재료의 가운데 2분의 1 델타 X 되는 지점에 눌리게 될 건데 힘이 이게 W가 되니 분포하중이 W에다 델타 X를 곱한 게 힘이 되겠죠. 그래서 요만큼의 크기가 가운데 점에 눌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유물체도에서 지금 이 평형식을 써보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평형식을 써보면 자 위쪽 방향 FY 아래 위쪽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힘의 합이 0이 되도록 하면 여기 있는 V가 있겠네요. 그죠? V 있고 이 부분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내려오는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마이너스의 V의 델타 V가 있을 거고 위에서 내려오는 위쪽으로 올라가는 게 플러스니까 이거는 플러스 원래 이쪽에서 이쪽을 플러스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지만 지금은 평형 방정식에서 시그마 FY를 0으로 정의하면서 이쪽을 양으로 잡았으니까 이거는 플러스 값, 이 값은 마이너스 값이겠죠. 그래가지고 이건 내려오니까 마이너스 값. 그렇게 되면 V가 없어지고 마이너스 델타 V가 있으니까 델타 V로 쓰면 마이너스 W의 델타 X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델타 X를 나누어서 아래쪽으로 내려주면 이러한 델타 X의 델타 V가 마이너스 W가 된다라고 식을 유도할 수가 있고 여기서 델타 X를 굉장히 작게 보내버리면 극한으로 보내버리면 이 부분에서 이제 델타 X가 0으로 가게 되겠죠. 그러면 델타의 델타가 되는 거고 여기서는 dx분의 dv로 미분식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dx분의 dv는 마이너스 w라고 하는 식이 하나가 만들어져요. 이거 뭐냐면 자 이거는 분포하중이죠. 우리가 준 자 분포하중이 존재하면 전단력의 길이 방향으로의 전단력의 길이 방향으로 변화가 있는 거죠. 변화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분포화중이 있으면 이 길이 방향으로 우리가 전단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싶은데, 분포화중이 있으면 전단력이 변화한다는 거예요. 일정하지 않다는 거죠. 변화했다는 것은 일정하지 않다. 값이 계속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전단력 곡선에 기울기가 생기는 거고, 전단력의 선이 함수로 그려보면 이렇게 일정하면 상수가 되는데 일정하지 않고 어떤 기울기를 갖게 된다는 거고, 그 기울기 값이 기본적으로 음으로 내려가는 쪽으로 만들어질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포화중이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전단력도도 내려가는 형태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거예요. 그래서 요 식을 우리가 하나를 얻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래서 이렇게 된 거를 이렇게 C와 D 점 사이에 정적분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래서 아까 dv dx가 마이너스 w였으니까 이걸 없애주면 여기가 dx가 되겠죠. 그래서 적분해서 c부터 d까지 이렇게 적분하게 되면 이쪽 부분은 1밖에 없으니까 v가 나올 거고 vd-vc가 되고 이쪽은 w를 적분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 점을 초기에 0인 점이라고 잡으면 나중에 있는 우리가 여기서 보에서 보면 지금 여기가 C고 여기가 D점인데 VC를 알고 있어요. 여기서 전단력을 내려오는. 그러면 이 어디만큼 떨어져 있는 D점에서의 내가 전단력을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C에서부터 D점 사이까지의 분포화중을 적분을 해라.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라. 여기서 내려왔던 분포화중의 양들이 다 더해져서 이 전단력의 변화만큼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이야기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이 식을 쓸 수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지금 또 다시 얻고 싶은 식은 요 4번 요 식이 4번에 대한 요 식이 조금 전에 보면 식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었고 이쪽 편으로 V가 있었고 이렇게 모멘트가 있었고 이렇게 모멘트에 델타 M이 있었고 아랫 방향으로 V 더하기 델타 V가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에 W에 델타 X가 있었고 요 거리가 2분의 1 델타 X였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델타 X였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 C점을 기준으로 해서 모멘트의 평형을 구해보자는 거예요. 모멘트의 평형을 구하면 C가 아니고 여기 D점이 되겠네요. D점 기준으로 여기에서의 C가 아니고 D가 아니고 C 프라임, 저 C 프라임 점, 여기가 D가 아니고 C 프라임 점이었으니까 C 프라임 점 기준으로 모멘트를 구하면 여기서 보면 이 M은 이거하고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M,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모멘트는 플러스 M 더하기 델타 M, 그 다음에 여기 있는 V는 M하고 이거하고 같은 방향으로 돌리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M에 마이너스 요거하고 같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에 V 곱하기 델타 X, V 곱하기 델타 X. 그 다음에 요거는 시점 C'점을 통과하니까 0. 그 다음에 요게 남았네요. 그래서 그러면 요렇게 돌릴 거니까 WX 곱하기 여기 남아있는 거리가 되는 2분의 1 델타 X를 곱한 것이 지금 이쪽 방향으로 돌리네요. 같은 쪽으로. 그래서 플러스. 해서 0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요 값하고 요 값이 지워지고, 그래서 보면 델타 M은 델타 M 기준으로 표시를 하면 이것도 넘어가고 이것도 넘어가서 마이너스가 붙겠죠. 그래서 델타 M이 되면 여기서 넘어가게 되면 여기 있는 V의 델타 X가 이렇게 붙고 여기는 뭐가 마이너스네요. 그죠? 마이너스의 2분의 1 W의 델타 X의 제곱이 돼요. 그러면 여기는 델타 X를 나누면 이렇게 되고 V 더하기 빼기 2분의 1 W의 델타 X가 돼요. 그럼 여기에서 역시 델타 X를 0으로 보내버리면 2분이 되고 뒤쪽의 항은 이게 그대로 똑같이 0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기도 똑같이 델타 X를 0으로 보내니까 이거는 V 상수니까 그냥 남을 거고 이 값은 0이 될 거예요. 그러면
델타 M dm dx는 V가 된다. 여기 뭐냐면 자 전단력이 있으면 모멘트가 변화한다. 뭐에 따라서 길이의 방향으로 변화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르게 보면 모멘트 미분치니까 기울기죠. 모멘트 곡선의 기울기가 뭐냐면 전단력이 된다. 앞에서도 보면 요거니까 전단력 곡선의 기울기는 분포하중이 된다. 대신에 다만 마이너스가 붙는다. 여기서 보면 모멘트 곡선의 기울기는 전단력이다. 여기는 길이 방향으로 모멘트의 변화가 있으면 전단력이 있는 거고, 전단력이 존재하게 되면, 전단력이 주어지면 길이 방향으로 모멘트가 변화한다. 이 말을 잘 기억해야 돼요. 전단력이 존재하면 모멘트는 길이 방향으로 변한다. 물론 CD사에서 적분하면 요 위에 있던 요식처럼 같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점에서 모멘트를 알고 있으면 그 다음 변화되는 점까지 모멘트를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 전단력을 그 구간 동안에 적분을 해서 아래 면적으로 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필요했던 식은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 식이에요. 식은 이렇게 되고 우리가 13장에서 쓰기 위해서는 이 식이 필요한데 여러분들한테는 실제로는 정말 필요했던 부분들은 뭐냐면 이 부분이 될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될 거예요. 조금 전에 있던 문제를 잠깐 요것만 한번 가지고 와서 한번 봅시다. 여기에서 그래서 요 문제를 가져와 보면 20, 60, 20이고 20, 60, 20이고 여기까지가 25, 25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면 이 값인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그림에서는 W는 없어요. W는 없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 뭐냐면 W가 0인 거죠.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냐면 dv의 dx가 0이 된다는 거고 그 이야기는 v가 항상 상수가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유물체들로 그려야 되니까 여기도 당연히 25가 될 거고 여기도 이렇게 25가 될 거예요. 25가.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전단력이 상수인데 처음에 여기서 25가 들어왔으니까 이 점에서부터 이렇게 전단력이 25로 더해질 거예요. 이렇게 보면 요 사이 이것은 없잖아요. 그럼 처음 시작했을 때 전단력을 보면 이거 두 개가 평행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올라온 대신에 아래쪽으로 내려온 이렇게 V가 요 형태가 똑같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게 25가 되고 아래쪽으로 V가 되니까 이 V가 플러스 25인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거 두 개가 같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가 이 점에서부터 25만큼 올라갈 거예요. 그럼 이거 두 개 사이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25로 그대로 유지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값이 지금 여기서 보면 이 값이 보면 VD를 지금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값은 지금 25인 거고 W의 변화가 없으니까 이건 0이죠. 그러니까 그냥 VC하고 VD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쭉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25가 새롭게 들어왔잖아요. 더하기가 추가된 하나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게 아래쪽으로 내려왔으니 이렇게 보면 아래쪽으로 25가 내려왔으니까 여기에다 V를 더해주면 25, 25, 0이 되고 이 값이 0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25만큼 내려와서 0으로 쭉 가고 25만큼 내려와서 쭉 가고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그림이 전단력도인데 이거에 대해서 상세 풀이는 재료 2에서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것도 있으니까 궁금한 사람들 그것을 보면 되고 여기서 모멘트 같은 경우에는
C에다가 이제 전단력을 더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게 전단력도, 이게 지금 전단력이거든. 그럼 전단력이 존재하니까 모멘트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구간은 V가 상수니까, V가 상수면 모멘트는 그러면 1차식이니까 직선이 되겠죠. 1차식. 여기는 요 구간에 보면 이 구간에서 모멘트가 0이잖아요. 여기 이 구간에서 모멘트가 아니고 전단력이 0이잖아. 전단력이 0이 되니까 모멘트는 상수가 되겠네요. 여기서 뭐냐면 전단력이 존재하니까 모멘트 값은 직선이 되겠죠. 근데 전단력이 마이너스 값을 가지니까 이건 직선의 기울기가 내려가는 형태가 되겠네요. 이거는 1차식인데 플러스가 올라가는 형태가 될 거고. 그렇게 해서 처음 끝에는 핀 조인트니까 0이고 0일 거고, 여기서부터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V를 적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25고 요 면적이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20에 25니까 500. 여기서 여기까지 500만큼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500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상수죠. 똑같죠. 일정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일정하게 갈 거예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는 이 면적만큼인데 이 면적은 지금 마이너스 500이죠. 20에 25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가 500인데 마이너스 500만큼 내려가야 되니까 0까지 내려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게 모멘트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그리는 법을 일단 설명은 했는데, 우리가 일단 중요한 거는 이 식. 중요한 거는 이 식이에요. 자, 그래서 저 두 식을 기억을 하고, 자, 13장으로 가서 보와 박벽부재의 전단 능력에 대해서 유도를 해봅시다. 이거는 책에 있는 그림이 되겠는데, 뭐 원사진 출처는 이렇게 돼 있고, 이거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I-빔이에요. I-빔. 옆으로 눕혀 놓으면 이게 지금 I자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I-빔. 옆으로 눕혀 놓으면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H-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얇은, 여기 보면 부재들이 얇잖아요. 이렇게 파이프들도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면 그런 것들을 부재들 중에서 박벽 부재, 얇은 부재가 되는 거고, 얘는 얇다라고 돼 있는 거고, 이런 경우 이제 보통 보로 많이 쓰는 빔이죠. I-빔, H-빔이죠. 이게 보예요. 보 안에서 내부의 전단 능력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횡방향에 대해서 횡방향으로 들어온 이런 모멘트 또는 횡방향으로 들어온 이런 모멘트에 대해서 횡방향으로 들어온 모멘트에 대해서 이렇게 변형을 하니 해서 그동안 안에 내부의 모멘트를 그렸고 응력을 구했고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보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이 힘 때문에, 전단력 때문에 내부에 발생하고 있는 전단 응력을 구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똑같아요. 그동안 했듯이 보면 보에 횡하중이 걸리면 단면에서 수직 응력과 전단 응력이 걸릴 거다.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조금 전에도 문제 풀어봤지만 보에 이러한 힘이 걸렸더니 뭐가 있었어요? 전단력이 존재하고 모멘트가 존재했죠. 그러면 이 보 내부에는 어떤 게 생길 거냐 하면, 이 안에는 수직 응력과 전단 응력이 같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수직 응력이 생기는 걸로 배웠죠. 이때까지. 그러면 이것 때문에 이게 생기는지를 지금 보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게 전단력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전단 응력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보에서는 보통 이 모멘트가 의해 생기는 수직 응력이 지배적이에요. 이게 굉장히 커요. 다른 것보다. 전단 응력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수직 응력이 훨씬 더 지배적이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보를 그동안 해석하고 설계를 한 거예요. 어디에서? 12장에서. 근데 여기서는 때로는 스팬이 짧고 높은 단면을 갖고 있는 보에서는 이 전단 응력도 또한 중요하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전단 응력을 작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보에서 이렇게 보면 아래쪽으로 전단 능력이 작용을 하고, 보의 단면에서 당연히 전단 능력이 존재하면 모멘트도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MZ가 같이 걸리는 거예요. 횡방향 하중으로.
그럴 때 이 단면 내에서는 우리가 뭐가 있다라고 보냐 하면 수직응력하고 전단응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수직응력에다가 지금 델타 A 곱한 거, 전단응력에다 델타 A를 곱한 것들이 이제 힘이 되는 거고, 이것들이 서로 이 평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이때까지 이렇게 다 유도를 했죠. 그래서 이 그림상에서 보면 이제 요 x쪽 방향으로의 평형식은 요 시그마 x가 요 델타 A 전체에 더해서 만들어질 거니까 요게 0.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지만 중립면을 의미하는 거였죠. 모멘트식에 다룰 때. 이거 뭐냐면 YDA가 0이 된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이러한 전단에 대한 문제에서도 이거는 유효하다는 거예요. 즉 전단에 대해서도 우리가 중립면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Y 방향으로는 요 타우 XY만 남아있겠죠. 요거는 Y 방향의 합이고 요거는 아래쪽으로 내려오니까 이게 마이너스 V로 만들어지겠죠. 이거와 이거 두 개가 똑같으니까. 그리고 Z 방향으로 보면 타우 XZ의 델타 A 이거에 대해서 다 더한 것이 0이 된다는 것이 될 것이고, 이게 더 이상 없으니까 MX는 X쪽으로의 회전, X쪽으로의 회전은 여기 있는 요게 요 높이하고 곱해서 만드는 회전하고, Y 방향이 요 팔 길이하고 팔 길이 Z, 요 팔 길이 Y하고 곱해서 만들어지는 성분이 합이 여기서 보면 X 방향에 이 없으니까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X축에 대한 어떻게 보면 X축에 대한 전단력에 의한 모멘트의 합이 0이다 하는 것이고, 이제 MY쪽 이 위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는 이 Y쪽으로 돌릴 수 있는 건 이 X밖에 없어요. X에다가 시그마 X의 Z를 곱한 거, 이게 0이 된다 라는 거 하고, 나머지 하나가 이제 Z에 의한 MZ 요 MZ가 되겠죠. 요거하고 평형은 이쪽 방향으로 회전시키는 거는 요 Y에다가 이 시그마 X를 곱해서 돌리는 거. 요게 지금 요게 나온 MZ죠. 그래서 요 식은 우리가 11장에서 유도를 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요것도 중립면이라고 알고 있고, 그리고 이것도 보면 이 지금 대칭인 단면 내에서 쓰게 되면 이 식을 만족을 한다는 거, 이 식도 만족을 한다는 거. 이 두 식은 우리가 지금 보에서 이 단면을 서로 지금 이렇게 해서 대칭인 형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대칭일 때만 만족하는 거예요. 대칭이 안 되면 이 값들이 0이 안 되고 나타나요. 그리고 남아있는 게 이 타우의 xz가 합이 0이다 라는 거 하고, 지금 요 식하고 두 개가 남는 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이 식은 횡하중포에서 수직 전단 능력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횡방향에서 전단력이 작용을 하면, 그러면 타우 xy는 존재해요. 그러면 타우 xy가 0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값이 있으면 이게 0일 수는 없잖아요. 0이 아니다 라는 거. 그리고 타우 xz가 델타 x가 0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나중에 보면 평균 전단 능력, 평균의 수평 전단 능력이 0이라는 거예요. 이거하고 타우 xz가 0이라는 거는 아니에요. 이건 타우 xz가 0이라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중심 대칭부에서 몰려와서 중심 대칭부에서는 0이 돼요. 요거는 조금 이따가 더 다루도록 하고, 그래서 실제로 요 값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 대칭 수직면에서 보면, 이렇게 보면 대칭 수직면에서 보면 지금 타우 xz는 0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자 아까 위에 요 식에서 보면 우리가 타우 xy가 0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타우 xy는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이게 타우 xy가 되는데, 타우 xy가 0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회전 평형에서 보면 타우 yx도 0이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면 타우 xy가 있으면 타우 yx도 존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 뭐냐면, 우리가 위에서 아래쪽으로 내리는 횡방향으로 힘을 주었는데, 힘을 부과를 했는데,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전달 능력이 있겠지만은 이쪽 방향으로 전달 능력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종방향으로 전달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전달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 방향의 전달 능력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층이 있을 때 이렇게 전달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누르면. 그것이 재료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층층이 이렇게 갈라지는 형태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책에서 보면 있듯이 책의 페이지에 보면 나무가 쪼개져 있는 모양들이 보이죠. 그죠? 그래서 책의 사진 13.1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힘을 누르면 여기에 전단력이 이렇게 깨져 나가는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횡방향으로 힘을 주었는데 종방향으로의 전단 능력이 발생한다. 이것이 여기에서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수평면에 응력이 발생하고 목재, 특히 섬유 사이에 전단 저항이 작기 때문에 목재 같은 경우에는 파괴가 이렇게 일어나는 게, 목재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가 사이가 갈라지면서 전단력이 주어졌을 때 먼저 파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일단 뒤쪽을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니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 나머지 쪽 과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개만 풀어볼 수 있도록 과제를 내고 요쪽에 더 하기 위해서 좀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라도 몇 개는 풀어봐야 되니까 과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제는 책에 있는 문제가 될 거예요. 12장에 보면 페이지 530페이지, 페이지 531, 그 다음에 500에서 533페이지에서 보면, 여기에서 보면 예제가 있어요. 예제 12.1. 12.1번 문제 이렇게 돼서 가운데 힘이 주어져 있을 때 전단력도 하고 힘 모멘트도 그리는 방법, 각각 위치에서 그리는 방법. 여기서 보면 예제 분포하중 12.2번 있어요. 이건 분포하중 있고, 그 다음 여기는 문제 12.1 있어요. 12.1에서는 조금 이야기했듯이 여러 구간을 분할해서 계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 세 개를 일단 문제를 풀어보고 일단 문제를 풀어볼게요. 요거는 이제 책에 답도 있으니까 요거 정도는 한번 직접 책만 뺏기지 말고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이걸 푸는 것을 과제로 내겠습니다.